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명국가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한국 정치의 병폐 86운동권 정치세력입니다. 86운동권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다루기는 했습니다. 이 86운동권 정치세력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정치세력이죠. 86은 80년대, 1980년대 학번으로 1960년대생을 일컫는 80년대 그 운동권 그 집단을 일컫는 이제 조어이긴 한데, 이들이 학생운동 지도부에 속한 이들이 이제 1990년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당시에는 이제 30대 였기 때문에 이제 뭐 386, 이후에 486, 이제 586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뭐 지금 거의 다 60대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86 운동권 정치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들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은 21대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초 그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거나 또 그와 관련이 깊은 인물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86 운동권이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가장 큰 그 동질적인 어떤 정치 집단을 이루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들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86 운동권 정치 세력의 부정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9일 서울 조계사 공연장에서 2021년도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 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와 연루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송영길이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송영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검찰이 6개월 동안 이 XX, 이게 저 비속어라서 제가 이건 이제 신문기사에서 인용을 한 건데, XX 그대로 처리를 했고, 이 XX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표 선거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20개를 살포를 했습니다.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도합 6천만 원을 뿌린 게 별거 아닌 건가요? 이건 중대한 범죄가 아닌가요? 송영길이 정치인으로서 도덕의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이 민주당의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범죄고 남들이 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만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의식을 송영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하는 일, 뭐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짓을 해도 전혀 문제가 또는 어떤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바로 이 민주당의 속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박힌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술 더 떠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냐. 어린 놈이 국회에 와가지고 300명 국회의원을 걷는 거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까지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86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는 내로남불이면서 또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나누는 이 진영 정치, 갈등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무언가 보복을 하려는 이 분노의 정치, 또 저주의 정치, 이런 정치가 민주당의 86 정치인들을 위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런 그 썩은
퇴폐 정치를 없애는 정말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송영길이 한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건방지고 무례한 인간은 바로 송영길 아닐까요? 송영길과 8.6 운동권 정치 잡범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이 바로 국민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한국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들이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외피를 쓰고 사실상 북한의 소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그러니까 한국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 변질된 운동권 출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그 또아리를 키워온 결과가 바로 오늘에 이른 것이죠. 2019년에 소위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들 8.6 운동권 정치인들 또는 또 이들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을 다룬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제 86세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저자는 이제 민경우 씨인데요. 이 민경우 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조국 통일 범민족연합, 줄여서 범민연이라고 하죠. 그 친북 성향의 통일운동 단체인데, 여기에 이제 남측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번이나 수감됐고 뭐 4년이 넘게 감옥에 다녀왔는데, 그랬던 만큼 이제 이 8.6 운동권의 아마 성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민경우 씨한테 이 주사파 운동권의 실체를 기록하고 알리도록 한 계기가 바로 2019년 조국 사태였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 민경우 씨는 운동권의 어떤 그 속살을, 운동권의 진짜 모습을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제 저자는 2012년부터 운동권과 연을 끊고 지내오다가 그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 운동권 세력, 정치 세력들이죠. 그들의 위선, 내로남불, 또 불법, 탈법에 아주 이제 고개를 휘젓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들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에 편승하다가 나중에는 이 운동권 세력의 이제 다수 정파인 이제 민족해방, 그 NL이라고 하는데요. 이 NL 주사파의 정말 허무맹랑하고 조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이제 저자는 민주화 운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에 의해서 사실 달성된 건데, 마치 이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만이 한 것처럼 정치적인 성공,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책은 최근에 나온, 제가 지금 책을 요건 이제 최근에 나와서 사서 봤는데요. 이 책인데 10월 30일 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황두영 작가가 쓴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이 작가도 민주당에 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민주당에서 꽤 오랫동안 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 청와대 행정관도 했던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의 정무실장을 지내고 이제 민주당을 떠난 사람인데, 이 책은 이제 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를 이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어떤 가치관 시각에서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나온 8.6 운동권들의 비판 서적들을 이제 몇 권 봤는데, 이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길래 제가 이제 사서 또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8.6 운동권들의 정치적 병폐가 결국 한국 정치를 병들게 했는데,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자 역시도 이제 8.6 운동권 세대하고 이 MZ세대에서 이 G세대, Z세대 이제 중간 연령이거든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 책 서두부터 이제 8.6에 대한 험담, 이제 비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결론은 8.6은 물러나야 된다, 한국 정치판에서. 근데 그 8.6 용태론이라고 하는 8.6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물러나라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라,
86 용태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이 단순히 정치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가 반성을 해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보는 이제 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소위 이제 한국 정치의 요즘 흔히 말하는 그 금쪽이, 그 사고뭉치 자녀들을 일컫는 말, 금쪽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 책에서 이제 86 세대,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구축한 그런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 세계관을 이제 포퓰리즘의 시각에서 이제 분석을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퓰러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기 영합주의, 뭐 대중 선동주의,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 영합, 그러니까 대중들, 국민들에게 어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용어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선동적인 정치는 포퓰러리즘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 포퓰리즘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정된 지지 기반을 넘어서 폭넓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당이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유권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 영합주의다, 뭐 대중 선동 정치라고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이런 개념은 아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포퓰리즘이 아니라 포퓰러리즘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 정치나 엘리트를 비판하는 이제 정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을 그 한쪽에는 지배층, 기득권층으로서 엘리트 또는 이제 특권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상대되는 이제 국민으로 보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중적인 대립 구조로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이 대중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이 엘리트는 국민을 무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개념에서 이 포퓰리즘은 엘리트나 특권층은 국민을 무시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의 악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이 이제 선으로 보는, 그래서 어떤 이분법적 세계관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그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 그 두 번째 개념, 지금 이 엘리트 또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국민을 지배하는 세력과 이제 거기에 상대되는 이제 국민이라는 이 두 개의 어떤 대립된 기반으로 해서 이제 86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을 이 국민, 여기서 이제 국민이지만 이제 86 정치인들은 이 국민을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로 돌아가면 이제 억압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배자인 미국과 그 미국에 동조하는 뭐 식민지 독재 정권,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리고 그에 의해 지배받는 남한의 민중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중까지도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세계관이었죠. 80년대에는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이제 두 번째 포퓰리즘 개념으로 86 운동권 포퓰리즘 정치를 분석을 하는데, 이 지배층인 엘리트,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엘리트 또는 특권층과 그에 지배받는 국민이라는 이제 그 두 번째의 포퓰리즘 개념에 의해서 80년대 이 86 운동권 세력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봤냐? 지배 세력으로서 외세,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 그리고 매판 자본이 이제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이고,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는 이제 국민이 아닌 이제 민중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80년대의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 사망한 이후에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80년대 외세와 군부 독재 매판 자본이라는 지배 세력에서 상대당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슬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86 운동권 정치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으로 이제 그 흐름으로 쭉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당인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지배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소위 이제 국민을 억압하는 나쁜 세력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위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민중의 개념,
두 번째 파퓰리즘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국민이라는 개념을 민중에서 다시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 전환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 또 바뀐 거죠. 지배 세력이 검찰 독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하면 검찰 독재, 검찰 동하고 이게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80년대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다 세상이 이렇게 이분법적 세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정부고 이 윤석열 정부를 단순히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검찰 독재라고 해야 자신들이 80년대 소위 이제 외세와 군부 독재 정권과 싸웠던 그런 마인드로 바꿔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상대당이니까 여기에 이제 맞서는 게 이제 민중이 빠져버리고 자신들이 들어서는 거야. 여기에 고통받고 있는 검찰 독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억압을 받고 있고 정치적 핍박을 받는 게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재명과 86 운동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이가 그 자기 책 출판 기념회에서 그런 얼토당토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욕설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보니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안 되고 오로지 자기들은 선한 세력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이 얼마나 잘못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한국 사회가 잘못된 정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죠. 86 운동권, 정치 세력이 등장한 지 벌써, 86 운동권이 등장한 건 40여 년이 흘렀고, 정치 세력으로 보면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민주당에는, 86 DNA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 뿌리를 통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자리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안에 박혀져 있는 병폐를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병폐, 86 운동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반성 없이 지금처럼 지난 날을 계속 반복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 또 제2의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은 정책의 실패는 불보듯 뻔하고 그 모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2018년인가요? 민주당의 이해찬이 그런 말했죠. 50년 집권론, 5년씩 10명의 대통령을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50년 집권론 얘기했는데 또 최근에는 정동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얻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선거 때마다 또 대선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제 내년 2024년 22대 총선을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 86 운동권 정치 세력을 정치판에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이 나라의 앞길을 걱정하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그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뜻을 가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